자, 이제 미국 시장 개장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글로벌 라이브의 아주 핵심 코너 가운데 핵심 코너죠. 장현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호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 그래도 네. 지금 저희 숙제가 하나 남았죠? 숙제가? 네, 숙제가 나왔는데 그건 이제 잠시 후에 네. 그 제가 이제 깜빡했는데 지난 한 달 전이었죠. 맞아요. 에어비앤비에 대한 주가의 전망을 129는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129 이하 내려와서 지금 아까 본 가격이 120 정도 120 정도 보여줍니다. 수준이죠. 그래서 네. 최근에 매크로 상황을 감안하면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어쨌거나 약속을 제가 어겼기 때문에 약속대로 티를 네. 유지미 티셔츠를 와. 두 분께 네.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5만 원 상당에. 그래서 그 두 분 선정하는 거는 우리 앵커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뭐 좋아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아. 가족분이라든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네. 오늘 저희가 이 방송 끝나고 다시 보기 방송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다시 보기 방송. 그렇죠. 다시 보기로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가게 네, 되니까 네, 그 다시 네. 보기 방송에다가 여러분들이 왜 미주미 티셔츠를 받고 싶은지에 대한 사연을 써주시면 그 중에 제가 두 분을 좀 네.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분으로 선택을 좀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그때 발표해서 티를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까만 티고요. 까만 티고 일단은 이분들은 혹시 여자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여자분은 미디움, 네. 남자분 라지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제가 그 사이즈는 그냥 드리는데 네. 골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장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그 은행 문제 다시 한번 도이치방크가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CDS 금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어떤 그 보상 가격, 보험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채무 불이행이 올라가면 그 값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네.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원래 평균치가 80bp였는데 아까 봤더니 200bp까지 올라간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도이치방크에 대한 어떤 약간 부실하고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그 두더지 게임 있지 않습니까? 두더지 네네. 게임 딱 치면 옆에서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를 치면 CS 튀어나오고 CS 나오면서 계속 은행 문제 돌아가는 그 상황이 되니까 네. 사실 좀 깊어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다만 한 가지 좋은 점은요. 최근에 은행주에 대한 그 하락에 대해서 시장이 외면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 하여간 오늘의 악재가 그거니까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UBS가 주가 좀 UBS는 또 그 미국 법무부에서 네. 최근 러시아 쪽하고의 어떤 거래를 조사한다고 들어가는 바람에 약간의 제가 봤을 때는 그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네. 러시아 쪽하고 뭔가 이런 거래가 많나 봐요. 아니,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받는데 그렇죠. 그럼 결제를 뭘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은행을 검은 돈에 통하겠죠. 대한 네네. 그런 부분이 또 우리가 나오면서 네. UBS가 또 주가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UBS가 CS를 인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잘 나가야 되는 불구하고 오늘 빠져서 상당히 많은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런 조사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은행 문제는 두더지 게임이 아닌가라고 적었고요. 또 한 가지 정책 당국자들이 말이 바꾸기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오늘 주제입니다. 엔비디아를 가장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방법까지 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요거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말을 줄이고 있는데 네, 오늘 한동안 말씀 요거까지만 안 얘기하고 하시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배당은요. 로키드 마틴 얘기했고요. 이건데 제가 에어비앤비 한 달 전 129, 현재는 120. 네. 9달러가 떨어져 있죠. 그리고 빨간색이 제가 얘기했던 가격인데 하락해서 좀 머물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120에 지지가 될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약속 어긴 거니까 네. 제가 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하지만 여러분 에어비앤비는요. 올해 정도가 되면 흑자는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흑자전이 할 때 주가 많이 올라가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흑자전이라고. 자, 도이치뱅크 주가가 10%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현재 8.6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다시 한번 은행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 이겁니다. 신용 부도 수합이 다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EBP가 넘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데 첫 번째 도이치방크 검은색이고요. 녹색이 UBS인데 똑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다가 네. BNP8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BNP8이바 뭐 UBS까지 다 맞물려 갖고 지금 은행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사님, 저 질문이요. 예. 안 그래도 이제 도이체방크 이 소식 터지고 나서 제가 뉴스를 몇 개를 봤어요. 그럼 도이체방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거냐? 사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은 뭐 채권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예. 그렇죠? 뭐 크레딧 스위스는 투자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럼 도이체방크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랬냐라고 보니까 그 이유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냥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지금. 원래 도이치방크는요. 10분기 연속 이익을 낸 아주 훌륭한 은행입니다. 네네. 근데 갑자기 이제 내가 봤을 때는 CS 문제가 터지면서 뭔가 그 약한 고리가 건든 거 아닌가 싶은데 정확한 이유가 없이 약간의 지금 우려가 커지면 보통 은행은
조그만 게 엄청 커져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다 네. 보니까 우리가 커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CDS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여간 다음 날 내일 정도가 되면 내용이 나올 거니까요. 한번 월요일 날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게 뭐냐? BNP 파리바, 도이치방크, UBS까지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은행 문제가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드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 보여드리고 네. 넘어갑니다. 이건데요. 일단은 여러 실리콘밸리 은행, 그 다음에 네. 시그니처 뱅크까지 해서 CS, 그 다음에 도이치방크인데 이게 다음에 뭐가 올지. 예. 그러게요. 아까 보여드린 BNP 파리바도 될 것 같고 UBS는 되면 안 되는 하여간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은행 문제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그림은 보면 안 좋은데 이런 그림이 나왔다는 거 보여드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장도 연준을 부실하는 게 아닌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보시겠지만 시장에 대한 금리 전망은요. 올해 끝에 가면 4.13%입니다. 연준은 5.1이니까 100bp가 차이 나거든요. 그러네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 아닙니까? 네. 모든 게 여기서 문제가 저는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말이죠. 5월 달 금리 올린다고 그랬죠. 어제까지만 해도. 네. 지금 동결이 거의 75%입니다. 못 가요. 은행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금리 올리겠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뭔가 계속 시장이 엇박자 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보여드리고 저는 이게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불확실성.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네. 지금 딱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어제 그러니까 20일 날 전책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던 연례 회장이 갑자기 어제는요. 필요시에 비상하면 조치하겠다. 이것도 웃기는 거 바로 하루 바뀐 거예요. 바로 바뀐 건데 굉장히 조금 너무 자주 바뀌는 게 아닌가 싶고 이런 분들의 말이 바뀌면 우리 투자자분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거 보여드리고 이분의 행적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 2017년 6월 달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금융이 없다. 우리 인생에서. 유명하죠. 예. 이거 되게 유명했어요. 맞아요. 기억하시죠? 네, 맞아요. 기억나요.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기억나는 게 예. 그러니까 진짜 아워 라이프타임이 예, 맞아요. 정말 히트 쳤었어요. 그때 내가 죽을 때까지 없다고? 죽을 이거였었거든. 때까지 없었다. 예. 그러니까 평소에 못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예. 이때가 뭐냐면요. 이제는 파월한테 넘기기 직전이었어요. 연준 의장 자리를 직전이었는데 이렇게 센 얘기했던 분이 지금은요. 웬걸 계속 커지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이분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옐런 같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 이런 얘기할 때마다 뭔가 전망이 틀려버리면 우리 투자분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걸 그렇죠.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 이주영 코치 기억할지 몰랐어요. 이거 보여드리면 아무도 기억 못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저는 이게 딱 어제 기억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옐런의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과거를 비춰보게 되면 어이없다. 네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인생에 나왔죠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그다음에 금융위기가 지금 꺼졌냐 꺼진 것 같지도 않아요. 더 커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다.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나스닥 100지수부터 뭔가 금융주에 대한 악재를 멀리하다 보니까 네. 괜찮은 건데 하지만 계속해서 악재가 나올 걸로 보이니까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문구 맞아요. 한번 나중에 들어가셔갖고요 보세요. 보시면 이분이 얼마나 당당하게 있는지 네. 보시면 깜짝 놀랄 걸로 보입니다. 네. 진짜 사실 약간 뒷담화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이게 보시면, 예. 옐런 의장 혹시 말하는 거 기억나세요? 어떤 말이죠? 그러니까 옐런 의장, 파월 의장은 말을 되게 빨리 하세요. 근데 느리죠? 옐런 의장은 엄청 느려요. 예, 그러니까 느리죠.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씩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죠. 예. 그럼 저 말할 때 얼마나 우리 이렇게 new financial crisis In our lifetimes. 나올 때 얼마나 예, 사람들이 엄청 놀랐겠어요. 느리게, 그 듣는 순간. 그렇겠죠. 예. 그랬던 예, 분이었는데. 그랬던 분이었는데 지금 네.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예금자 보호에 관련한 번복을 똑같이 또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인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S&P 500이 파란색이고요. 밑에 주황색이 금융업종의 ETF인데 보시면 똑같이 시장은 버티고 있는데 금융업종은 빠집니다. 그나마 다인스러운 게 금융업종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리는 네. 거기 때문에 오늘도 만약에 좀 문제가 되면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빠질 걸로 보이니까 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요. 지금 금융업종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워낙 빨리 대응하다 보니까 별로 네네. 걱정 안 합니다. 물론 불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 하나씩 터지면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시장도 또 같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세요.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어제요. 시총이 버크셔스를 이기면서 5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드디어. 버크셔스웨이드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아. 6,780억 달러.
애플, MS, 알파벳, 아마존 다음으로 5위입니다. 5위. 5위네요. 네. 엄청나죠? 테슬라도 이긴 거죠. 이미 테슬라는 이겼고. 진작 이겼죠. 진작에 이겼고. 이겼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걸 제가 왜 하는 거냐면 저한테 이 같은 질문 삽니까 지금? 지금 살까요? 돈이 네.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 제가 그러니까 2년 뒤를 똑같이 2년 뒤를 네네. 볼 수 있으면 가져갈 수 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당장 사고 싶어 하시니까 네. 그건 해결 방법을 해결해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네. 예.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엔비디아의 고점이 얼마냐면 언제였냐면 2021년 11월 달에 340을 요때 기록합니다. 네. 요때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월 $100씩 정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총 수익률이요. 22.27%. 보십시오. 쭉 빠지지 않습니까? 다시 올라오죠. 요거 올라왔는데 전체 수익률이 22.27%. 다 못 올라왔는데도. 뭐 그렇죠. 다 못 올라왔는데도. 16개월 그쵸? 투자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사실은 오늘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건데 웬만한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 비롯한 많이 빠진 종목들 대부분 다 이거 정리식으로 매수하게 되면요. 웬만하면 손해 안 봅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고 어느 순간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100 투자하게 되면 $100에 살 수 있는 금액 주가가 높으면 조금 사지고 네. 떨어지면 수량이 늘어나거든요. 그게 더해지면서 단가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는 DCA 전략이 맞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요 사이트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요 사이트. 네. 요 사이트 가셔갖고요. 똑같이 엔비디아 넣고 최초 수당은 $1,000 넣고 매월 $100씩 넣겠다 하고 시작과 끝 날짜만 넣게 되면요. 돌리면 딱 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딱 나와요. 수익률이 예, 예, 나와요. 예. 여러분들 계산하지 마시고 그 사이트 이용해서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저는 계산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뭐 꺼내시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차트 열어서 이게 예. 저희 그 봉 있잖아요. 예. 봉으로 이제 딱 연 다음에 예. 매월 1일 날짜 적고 다음 달 할 수 1일 있죠. 날짜 엑셀로. 적고. 네. 근데 오래 걸리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다 대신 해주는구나. 제가 한번 해봤는데 과거에 테슬라 해봤더니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진짜. 예. 근데 이거 할 필요 없이 하시면 좋은데요. 요 사이트 들어가서 심볼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한번 넘겨보시게 되면 요게 달러 코스트 에버링 전략인데 딱 하시면 웬만한 종목들을 다시 한번 넣어보시면 많이 빠진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부분 다 한 2, 3년만 돌리면 손해 안 봅니다. 진짜. 물론 훌륭한 종목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절대 손해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만약에 이런 전략이 가능하신 분들 지금도 투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도주를 얘기할 건데요. 똑같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이거 사실은 이제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이 오해하셨는데 네. 여기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그 야후 파이낸스가 보여주는 자료가 아닌가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런 기능 없어요. 그거 야후에 없습니다. 없는 이거 걸로 왜 알고. 제가 야후에 넣은 거냐면 제가 추천한 종목을 야후에 넣어서 보여드려야지만 시세가 옆에 달리거든요. 네. 보기 좋으라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야후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제가 일일이 종목을 다 하나씩 입력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공유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시장들이 이 종목들이 계속 주도 역할을 하게 되면 아까 보이는 것처럼 금융주 문제가 나와도 그리 안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어차피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무장은 엔비디아에 대한 AI 무장에 대해서 누가 침해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거의 뭐 지금 광풍 아니겠습니까? 해서 그 종목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스닥 100이 금융주가 없기 때문에 네. 버티는 모습이 나와주면 그리 많이 안 빠질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거. 오늘도 아마 이런 종목들이 상승에 선두에 않을까. 물론 하락해도 덜 빠지지 않을까 싶으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건 어디 있냐? 미국채 미시다 카페 오늘 뜨거운 종목이 있으니까요. 꼭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항상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자.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빠진 종목이 아까 얘기했던 DB 도이치방크가 지금 현재 6.75% 급락하고 있고요. 네. UBS 있지 않습니까? UBS. UBS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지금 러시아의 검은 돈 연료 요구를 조사받고 있는데 네네. 3.34%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필 또 이 러시아 검은 돈 의혹까지 나오는 바람에 네네. 은행의 진짜 수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라고 보여드리고 넷플릭스 어제 많이 올랐는데요. 넷플릭스가 이번에 2개월 만에 그 광고 요금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100만 명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광고 요금제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거를 가입 안 할 걱정했는데 가입 네. 많이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상 요금만이 보통 한 $15 하지 않습니까? 비싼 거? 그쵸. 그쵸. 근데 그분들이 끊고 넘어갈 고민했는데 어. 그분들은 그냥 유지했다는 어. 그 보고서가 나오는 바람에
어제 많이 올라갔고요. 오늘까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거 안 물어보던데? 저 넷플릭스 보거든요. 광고 광고 요금제 있는 확인요? 요금제로 바꾸시겠습니까를 저는 물어보- 봤는데. 아 그래요? 네. 우리 이주 앵커는 매일 들어가시니까 거기 알겠죠. 매일 들어오는 사람들은 안 바꿀 거. 저는 한 달에 한 번? 아 진짜 한 달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요? 그럼 저는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데 저는 귀찮아서 안 하는데 그렇구나. 네, 매일 들어가셨죠 혹시? 저 거의 매일 들어가긴 하죠. 그래서 매일 들어갈 하조가 아니고 매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보시고 그다음에 CNBC 기사를 보면요. 일단 맨 앞에 있는 게 뭐냐? 네. 역시 도이치방크가 주가 급락하고 있다는 게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CDS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용 부도 수합이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보통 은행들이 걸려버리면 막 금리가 올라가는데 지금 제가 아까 봤던 200p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게 80 평균이기 때문에 200p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더 높아지게 되면 도이치방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주시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UBS하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은행 문제가 진짜 이게 하루 쉬면 다음날 또 나와요. 네, 그래서 그쵸.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단은요. 저희 3프로 실시간- TV에서도 사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글로벌 라이브뿐만 아니라 이제 앞에 있는 이제 뭐 뉴스 3이라든지 그 아침 방송들 네.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자주 얘기했던 게 특히 이제 그 은행의 경우에는 한번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면 신뢰라는 게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 이후에 구조 조정이라는 게 또 이어지고 뭐 이런 여러 그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최악의 시스템 리스크로 안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뉴스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은행이 한번 이런 위기에 터지게 되면 그런 일은 항상 반복돼 왔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네.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네. 은행 문제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간 뭐 다행스러운 건 은행 문제가 막 전 시장으로 번지는 문제가 됐는데 다행스럽게 안 번지는 모습이 네네. 나왔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실시간 매물 보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고등색이 좀 많습니다. 네. 많고 뭐 그렇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약보합 정도 많이 안 빠집니다. 많이 안 빠지죠. 엔비디아 0.74% 많이 안 빠지기 때문에 역시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아닌가 싶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넷플릭스 심지어 소폭 강세를 보여줍니다. 테슬라 약보합까지 떨어지면서 약간 빠지고 있습니다만 잘 버티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또 유가 관련기 때 많이 빠지는 거 보여드리면서 유가는 제가 몇 번 주의 드린 것처럼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 침체가 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기름에 대한 소비도 줄게 되면 어차피 빠질 걸로 보이니까 이것도 매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있는 거 은행주도 있죠. 네. 은행주 진짜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들. 뭐 뱅크 아메리카 뭐 대부분 빠지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은데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여기 보시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또 빠집니다. 오늘 많이 빠져갖고 현재 주가가요 어느덧 12달러를 보여주기 때문에 불과 2주 전 네. 나왔던 120달러 대비 딱 10분의 1통만 났다. 이런 걸 보여드립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많은 야수의 심장 갖고 있는 서학생분들이 매매하고 있는데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 이런 것들은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다 좋은데 물리면 큰일 납니다. 물리면 그렇죠. 물리지만 않으면 좋은데 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요. 그다음에 선물 확인해 보고 자, 이제 장 출발을 준비해 자 보겠습니다. 이제 출발했습니다. 했습니까, 딱 벌써? 30분 지났고요. 자, 오늘 3월 24일 즐거운 금요일인데 네. 시장이 얼마나 빠질지 보겠습니다. 아직 나스닥은 수치가 안 들어오는 네, 아직 안 들어. 겁니다, 야후가 여러분. 네. 조금 느려요. 느린데 일단은 그래도 편안한 거니까. 그래서 야후의 사실은 기능이 그렇게 뛰어난 기능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야후는 그냥 네네. 우리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렇죠. 사이트가 아닌가 싶어서 네네. 제가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시세가 들어왔습니다. 네. 3월 24일 장 출발 상황입니다. S&P 500 0.44% 하락입니다. 다우는 0.51% 하락이고요. 나스닥이 0.27%의 소폭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고 저는 오히려 나스닥은 장중에 한번 플러스 반전하는 나오는 모습이 보일 거기 때문에 네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보신 것처럼 그림이 안 빠지지 않습니까? 다행스럽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럽은요 아주 급락합니다. 지금 반대로 보게 되면 대부분 다 2%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럽 많이 빠지고 있지만 미국은 잘 버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되게 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최근에 안 보여드렸는데 혹시 최근에 채권 수익률 보신 적 있습니까? 채권 수익률이요? 채권 금리 채권 금리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3.3이에요. 많이 내려왔네요. 엄청 빠졌죠. 네. 빠져 있고 2년물 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시장이 못 간 것도 이해하는 거죠. 오늘 같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상식을 버리셔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는 약간씩 은행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기회 형성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별로 좋은 건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이렇게 많이 빠지면 시장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네. 일단은 조금씩 안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똑같이 지금 달러까지 빠지는 모습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상황 보면 시장이 올라갈 상황인데 불구하고 약간의 기회 향상을 보여주면서 못 간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시작하기 전부터 네. 저희가 봐드릴 만한 종목은 대부분 좀 봐주신 것 예, 같네요. 예. 혹시 뭐 빠진 건 없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어제까지 문제가 됐던 이제 블락은요. 네. 아마 상당 부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힌덴버그 리서치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가 2년 동안 조사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2년 동안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조사했을까요? 제가 그 리서치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봤습니까? 그리고 아이템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참 기자 생활 네네. 아닌가요? 네, 재밌어요. 되게 그러니까 재밌는 게 아니라 흥미로운데 예. 뭐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한번 보시죠. 코로나 때 우리나라는 은행 계좌들 다 있으시잖아요. 웬만하면 있으시잖아요. 다 있죠. 다 웬만하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 코로나 때 그래서 보조금을 받을 때 우리는 다 웬만하면 받았어요. 물론 없으신 분들 뭐 어떻게 받느냐 이런 논란이 있긴 있었는데 미국은 은행 계좌 없는 사람들이 거의 20%에 달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계좌 없는데 국가에서 돈을 쏴줘야 되는데 뭘로 받아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돈을 그 블록이 스퀘어가 우리는 계좌 없어도 저희는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네. 했던 거죠. 파트너 은행사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많은 계좌를 만들었었는데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정도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이름, 전화번호, 이름은 꾸미면 되고 전화번호는 전화 하나 더 있으면 되고 가짜 계좌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게 2번 받은 게 아닐까라는 의심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의 주장일 뿐이니까 그들의 그렇죠. 주장일 뿐이니까 모르지만 확인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럼 한 사람이 2명 받은 거 아니야? 한 사람이 3개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들을 좀 하고 있는 상태예요 힌덴버그가.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직원의 인터뷰를 해봤더니 지금 계좌 가운데 한 40%에서 75%가 가짜 같다라는 직원의 증언을 그들은 하나의 이유로 삼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되게 웃긴 게 뭐가 되냐면 그렇게 해서 막 보조금 받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계좌 2개, 3개씩 텄어요. 그렇죠. 이걸로 계좌가 많이 늘어났어요. 계좌가 그렇죠. 많이 늘어나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액티브 유저가 늘어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주가가 엄청 늘어나니까 고점에서 내부자들은 10억을 주식을 매각해서 10억을 뺐어요. 그것도 약간 이거는 그럼 거의 뭔가 이제 그냥 좀 이렇게 시스템상의 뭔가 그게 아니라 약간 이게 좀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식의. 그러면 그러니까 좀 약간의 그런 희한한 계좌들이 또 여러 가지 범죄에도 연루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범죄에도 그렇죠. 지금 연루가 됐었고 이런 것들이 좀 의심을 사고 있는 순간이라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힌덴버그 리서치가 좀 아주 디테일하게 잘 꼽았더라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장 보시면 좋은 얘기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우리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네. 쭉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스퀘어가 최근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굉장히 관심주였어요. 맞아요. 좋아했고 그다음에 캐시앱도 많이 좋아했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소상공인이나 상당히 좋아했던 거 맞아요. 딱 꼽아서 네. 결제하는 거니까 되게 훌륭한 기회였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돼갖고 아쉬운데요.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나마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넷플릭스 봤고 지금 벌써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한때 많이 올라갑니다. 6.45%.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딜이 거의 가까워지고 있다 기사가 나와주면서 좋아지는 겁니다. 원래 이수권이었으니까. 네. 사실 이게 여러분들 많이 되게 되면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아마 인수가 $90 후반대를 저 기억하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급등할 거예요 아마 되게 되면.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 조만간 다시 한번 기사를 확인해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미장원으로 넘어가실 시간입니다.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미장원을 통해서 이제 개장 초반 분위기 그 거의 중반까지 가시는 거죠. 중반까지 갑니다. 거의 중반까지 가시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저희 동영상 댓글창에 있는 미장원 주소로 가셔서 실제 미장원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장우석 부사장님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좋은 주말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